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삼성전자, 파운드리, 오래간만에 파운드리 좋은 소식을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부터 보고 가시죠. 환경산업에서 나온 소식이고요. 자, 단독으로. 자, 보고 있나? 삼성 쾌거, TSMC 독식하던 자리 꽤 찼다. TSMC가 독식하고 있던 쪽에 지금 삼성전자가 쪽에 이제 발주를 이제 난 상태인데 어떤 업체고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이 업체입니다. 모빌아이라는 업체인데요. 이 모빌아이라는 업체는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자율주행차용 반도체 개발 업체 이 모빌아이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라 그러죠. 이 칩을 공식적으로 생산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ADAS 칩 세계 1위 개발사입니다. 모빌아이는. 자, 그래서 이 ADAS 칩은 이 자동차의 전방 충돌 방지, 그 다음에 차로 유지, 그 다음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런 기능 등을 담당하는 핵심 부품 중에 핵심 부품입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이 자동차용 파운드리 반도체 수탁 생산, 파운드리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AP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차량용 반도체 파운드리 쪽에 이 수주 경험, 그 다음에 기술력 등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이 파운드리,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이 모빌아이 주력 반도체인 IQ라고 있습니다. 이 제품군의 전체는 아닙니다. 일부 물량을 생산하기로 했어요. 참고로 그전에는 어디에다가 다 맡겼냐면 TSMC에 다 맡겼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일부 물량을 수주를 했다.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이 IQ는 모빌아이의 이 I 주력 반도체인 이 IQ는 자동차의 통합 칩셋 SoC라 그럽니다. 형태로 탑재가 돼서 ADAS 및 자율주행 기술을 지원하는 칩입니다. 그래서 모빌아이는 현재 IQ, 4 시리즈, 5 시리즈, 6 시리즈가 있는데 이거하고 함께 울트라 모델을 판매 중인데요. 삼성전자는 7나노에서 약 한 28나노대 공정에서 생산하는 이 5 시리즈 이하 모델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이 모빌아이는 여러분 이 카메라 기반 이 ADAS 칩 시장에서 점유율이 몇 퍼센트냐면 70% 돼요. 사실상 거의 이쪽 분야에서는 독점적인 기업이죠. 그래서 세계적인 자율주행 칩 전문 팹리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팹리스는 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인데 자율주행 칩 설계 전문 업체예요. 이 회사가 우리 삼성전자의 수주를 이제 본격적으로 넣기 시작했다. 참고로 이 회사는 1999년도에 이스라엘에서 설립이 됐어요. 이스라엘에서 설립이 됐고 2017년도에 인텔에 153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한 20조 원 이 정도의 인수가 됐고요. 작년 10월 달에 나스닥에 상장이 됐는데요. 현재 시가총액은 한 334억 달러, 한 그때 2017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뛰었죠. 지금 거의 한 40조 정도 그 나스닥의 시가총액이 됩니다. 그래서 좀 아쉽죠. 삼성전자가 샀으면 좋았을 건데 좀 아쉽긴 한데 그래서 이제 모빌아이는 공장 없이 설계에 주력하는 팹리스 회사라서 생산은 전체 100% 외부에 다 맡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대만의 TSMC가 IQ 시리즈 생산을 맡았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 일부 물량을 받자 시장에서는 이거 이쪽 분야에서 자율주행 반도체 분야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가 기술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삼성전자의 자동차용 파운드리 수주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2019년부터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2월에는 미국의 인공지능 반도체 전문기업 이 암바렐라라고 있어요. 여기하고
자율주행차용 반도체를 5나노 공정에서 생산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이것도 알려드리고요. 자율주행차의 반도체의 진입 장벽은 다른 분야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자율주행차 반도체.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 자체가 상당히 진입 장벽이 높아요. 다른 회사 거를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이 차로 유지 등을 담당하는 반도체가 이 제 기능을 못하면 바로 그냥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휴대폰이라든지 다른 PC라든지 이런 거는 반도체가 잠깐 좀 고장나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차량용 반도체는 바로 그냥 사고로 직결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파운드리 회사를 바꾸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에 수탁했다는 것은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은 이 차량용 반도체는 참고로 여러분 영하 40도 그 다음에 영상은 몇 도까지 견뎌야 되냐면요 100도의 극한 상황에서도 기술 검증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한여름에 차량 내부 온도 같은 경우에 거의 100도 가까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의 엄청난 이 극한 환경에서 기술 검증을 받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차량용 반도체에서 이 정도의 기술 장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독한 테스트를 통과하고 국제 인증을 받아야 납품을 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의 자율주행 차용 반도체 이게 수주가 이 기술력의 쾌거로 평가받았다는 거죠. 저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어쨌든 이 모빌아이는 이 공급처 다변화를 모색을 했어요.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꾸준히 실적을 쌓고 있는 삼성전자를 낙점을 한 거죠. 모빌아이의 모 회사인 인텔은 이 차량용 파운드리 실적이 일천을 해서 애초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웬만하면 모빌아이 입장에서도 인텔이 모 회사인데 당연히 인텔이 파운드리 한다고 하니까 인텔 쪽에 한번 고민을 많이 했겠죠. 인텔에서도 하려고 했고. 그런데 이게 워낙에 차량용 반도체 자체가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까 아예 그냥 인텔 쪽은 우리 해보니까 도저히 인텔은 기술력이 안 돼. 어쩔 수 없이 다변화는 해야 되고 그 선택지가 바로 삼성전자였다. 저는 이 모빌아이가 공급처 다변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향후에 애플이나 AMD나 엔비디아, 퀄컴도 마찬가지지만 똑같은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지 않을까. 그게 오늘의 저는 메인 어떤 그런 소식이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삼성전자는 이 글로벌 자율주행 기업들의 반도체를 생산할 지금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이 14나노미터 공정에서 테슬라의 3세대 자율주행 FSD 칩이라 그러죠. 이 생산을 해 왔습니다. 19년부터. 그래서 8나노 공정에서 4세대 이 FSD 칩 생산도 맡았죠. 그래서 테슬라의 차세대 칩 수주를 놓고 지금 TSMC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저는 근데 테슬라가 지금 거의 전량 삼성전자로 하다가 TSMC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테슬라라도 당연한 결과라고 봐요. 왜냐하면 한 업체에 올인하는 것도 기업 입장에서 저는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신에 삼성전자는 또 모빌아이 것을 뺏어오고 향후에 다른 팹리스 업체 것도 뺏어오겠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는 이 차량용 반도체를 파운드리 사업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지금 계속 운영할 계획이고요. 시장 조사업체 IHAC에 따르면 차량용 반도체 중에 이 시스템 반도체를 뜻하는 이 로직 직접 회로 시장 규모는 작년에 한 109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조 3천억 정도에서 2028년에는 거의 260억 달러, 약 한 34조 원 정도로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5나노, 8나노, 14나노미터를 차량용 주력 공정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최첨단 칩 생산을 위해서 4나노 공정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물량은 현재 위축된 파운드리 시장이 살아나는 반전의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삼성전자 AP는 AP 여러 가지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에서 상당히 지금
경쟁력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시간의 문제지 삼성전자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잘 나가고 있다, 파운드리 쪽에서 라는 거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